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혜원유학원 대리쌤입니다. 누구신가요? 예, 도매니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영국대학교 지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영국 옥스브리지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잘 지내셨죠? 네. 얼굴을 뵐 때마다 상당히 동안이라 좀 많이 그렇습니까? 밀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머리숱이 또 많으세요? 뭐 유전자 뭐 좋아서 그런가? 관리도 잘 해주시고. 관리도 잘하시고 그럼요. 얼굴이 이렇게 각이 지고 전 동글동글해가지고 저와 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오늘 그러면 옥스브리지에 대해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스브리지가 뭔지요? 예. 옥스브리지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캠브리지 대학교를 섞어서 옥스브리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나가는데 오늘 할 이제 컨텐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목차를 보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대략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일단은 옥스브리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교 입학 현황, 그러니까 지원자 숫자나 이런 것들, 합격자 수 이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로 PPE 과정, PPE가 이제 철학, 정치, 경제학 세 가지를 복수 전공도 아니고 세 가지 전공을 하는 교육 과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유명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렇죠. 이것도 아시아권 대학에서 따라해요. 싱가포르에 가셔도 이 PPE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때 뭐 준비할 때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네네. 이제 여기 2020년 입학 기준 지원 및 입학 심사 통계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숫자들은 지원자 수, 이제 항목대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거고요. 지원자 수 보면 옥스퍼드 대학교가 23,414명 정도가 지원했대요. 그 중에 이제 한국 학생이 144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 지원자가 지원자가 최종 입학한 학생들, 그러니까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는 24명. 입학 허가에서 최종 입학은 좀 다른 이유는 그렇죠. 입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최종 입학한 학생들이 아까 23,414명 중에 3,695명 정도 됐고요. 한국 학생은 18명 정도가 옥스퍼드 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캠브리지 대학교가 비슷해요. 2만 명 좀 넘고 최종 합격 숫자는 3,997명이니까 옥스퍼드 대학교보다는 저 경쟁률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 보면 좀 옥스퍼드보다 좀 적은데 저 해만 좀 특별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138명 정도 지원하고 14명 정도가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도합하면 한 32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 자료들이 그 사이트에 다 공개된 자료들이신 거죠? 어드미션이고 뒷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옥스퍼드는 사실은 매년 국가별로 나오진 않고 많은 숫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저건 통계. 평균치. 그래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궁금한 건 저 32명 안에 IB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는 안 나오겠죠. 몇 명인지 좀 아쉽네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 또 나름대로 데이터 싸다 보면 저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2020년 입학 기준 지원 및 입학 심사 통계라고 이렇게 쭉 통계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보였던 숫자하고 연결된 건데요.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캠브리지가 적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교가 학부생들 기준으로 약 92명 정도가 92명이니까 1년에 대충 30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1년, 영국 같은 경우가 3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1년에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 보면 학부생 전체가 76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확 줄었네. 그러니까 18명 정도, 16명 정도 줄은 거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자들도 감소하고 유학생들도 감소하고 맞습니다. 그때 보시면 2020년 때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여행하는 것들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영국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그때 영국 제일 심했잖아요. 그런 것 같고 옥스퍼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치기 때문에 숫자를 그러니까 3년치 통계가 나와요. 옥스퍼드는. 그래서 3년치 통계에서 그냥 균등으로 해갖고 그랬기 때문에 숫자가
캠브리지보다 좀 많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뽑는 인원수는 큰 차이 없겠네요. 캠브리지랑 옥스퍼드. 대충 한국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 보면 한 300명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300명. 참고로 교차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각각 통계하면 대략 300명 플러스 300명 조금 플러스. 더 많이 지원한 거고 합격자 수도 10%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30 몇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2020년 입학 기준 중에서 A레벨 성적 분포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지원해서 몇 명을 뽑고 그다음 그 학생들의 성적 기준을 이제 A레벨 성적 분포를 올려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A스타 3개. A스타 3개. 제일 끝에 있는 거. A스타 3개를 보면 지원자에 비해서 합격자가 옥스퍼드 같은 경우 58.4%가 A스타 3개를 받은 거예요. 캠브리지는 더 높은데 68.5%가 A스타 3개. 그래서 혹시나 뭐 프리딕트, 그러니까 예상 점수 자체가 뭐 A 3개, 뭐 A스타 하나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성적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서도 보면 알겠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이제 그죠. A레벨 하더라도 요 끝에 걸 봐야 되는데 요 맨 앞에 또 AA 4.4%가 또 이제 합격했다. 캠브리지는 1%. 1%. 사실 그 확률은 없다고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만 본다고 봤을 때는 이제 성적 말고 다른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모를까 쉽지 않죠. 그다음에 IB 이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IB 점수는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A스타 3개 정도 되면 점수로는 42점대. 42점. 그래서 보통 미니멈 엔트리가 38, 39점이 많거든요. 근데 42점대는 받으셔야지 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건 최종 결과에 대한 모습이고 도매니저님 생각할 때 프리딕 스코어가 어느 정도면 한번 좀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점수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뭐 정량 평가니까 A스타 3개는 받으셔야 될 것 같고 IB 성적이라고 하면 42점 이상을 예상 점수로 받으셔야죠. 그래야지만이 명함이라도 내보낼 줄 알까. 그러니까 뭐 나는 38점 갖고 또는 A스타 하나, AA 가져가지고 지원해보겠다. 지원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능성 자체가 낮아요. 그냥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는데 그냥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걸로 시 정해져요.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예상 점수 자체를 높게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옥스퍼드 이제 아까 말씀드린 PP 기준으로 좀 구체적으로 샘플링을 좀 해주실 건데 뭐 1차 서류 심사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 전공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이제 저걸 전공을 아니지만 뭐 말 그대로 이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뭐 많은 대학 요즘은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걸 자료 만들 때 이제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이 대학교 이 과정 나온 사람들이 지금 영국의 의회 국회의원들 대부분 저기 나왔어요. 그리고 뭐 수상도 영국 같은 경우 4명의 수상이 저 전공을 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옥스퍼드가 또 영연방 국가, 영국이 영연방 국가가 많잖아요. 영연방 국가의 수상이 11명이나 있더라고요. 호주, 파키스탄, 뭐 태국, 아웅산 수지? 이분도 여기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이 전공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해요. 한국 학생들도. 저와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 가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과 이 전공과 좀 맞닿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 생각에는 약간 이게 맞닿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오래된 대학교, 그러니까 흔히 전통 있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미국 이제 하버드 이런 데 같은 경우 기초학문들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석사까지 많이 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전공이기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요 전공을 기준으로 샘플링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진 보면 2021학년도 입학 통계를 쭉 해주셨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카메라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럼 나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안 맞습니까? 숫자라서 외우지 못하고. 외우면서 이게. PP 과정에 2021학년도에 지원한 학생은 199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경쟁률이 8.1대 1, 8.3대 1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는 대체적으로 3배수 그 합격자 기준으로 3배 정도를 뽑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 그다음에 최종 입학학원은 264명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실제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보다는 좀 적어요. 네네. 뭐 그렇죠. 옥스퍼드를 꼭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요즘은 예전보다는 더 다르게 영국도 지원하고 미국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학생들도 올해 저희 옥스퍼드 한 명 합격했어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진 못했어요. 그냥 유카스 쓰는 정도에서 도와주면서 이 학생 워낙 뛰어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지금 홍콩대 법학과 그리고 NUS까지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선택할 것 같은데 옥스퍼드 갈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예. 이렇게 기준해 주셨고, 자 이제 1차 서류 심사 고려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숫자라든 이런 게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타가요? 유카스인데 UCAE라고 그래서 유카스. 선생님의 내포는 추천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거 그 옥스퍼드 대학교 PP에서 내놓은 그 입학 사정 내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췌한 건데. 보시면 첫 번째 6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 인터뷰 어드미션 테스트, 그러니까 입학 시험, 그다음에 GCSE 성적, 그다음에 예상 성적, A-레벨 기준으로 예상 성적, 그다음에 유카스의 추천서, 그다음에 AS 모듈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카스에 있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 정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성적이에요. 정량 평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입학 시험 여기 PP 같은 경우 TSA라고 해가지고 사고력 평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CCSE 성적 기존의 거, 마지막으로 아까 A-레벨 예상 점수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선생님 추천서, 추천서의 이제 학업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소서. 근데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보시면 A스타 3개를 받은 학생들이 50 몇 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점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TSA 입학 시험 있잖아요. 이것도 동점자가 엄청 많아요. 밑에 또 제가 도표를 있었는데 입자가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점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동점자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와 자소서예요. 그래서 근데 추천서 같은 경우도 그 제3자잖아요. 저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이 선생님이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수 아니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추천서는 어지간하면 다 또 잘 써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럼 거기도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그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허투루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동점자들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옥스브리지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통과해야지 인터뷰를 가는 거거든요. 1차를 통과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PP 과정 같은 경우 2,000명 정도 지원자에서 700여 명 정도가 인터뷰를 갔잖아요. 그러면 1,300명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단 이 점수가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PP 하나 예실 뿐이지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다른 과든지 전공이든 다 이런 프로세스 진행한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성적이에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거가 이제 자소서거든요. 자소서는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입시에서도 에세이 쓰는 거 이제 자소서 안 쓰기 때문에 걔들은 에세이 쓰잖아요. 주제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다르냐가 정말 중요하게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저희 이 도표에 보면 성적 중에서 GCSE 맞습니다. 분포들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한 GCSE가 보통 영국 학교에 이런 IGCSE라든지 이런 거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레벨 전의 교육 과정이고 뭐 IB 같은 경우 MIP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GCSE 또는 그에 동등한 성적을 하는데 GCSE 기준으로 지원자 중에 합격자 숫자들이죠. 보시면 교과 뭐 이건 이제 그 GCSE에서 9점, 8점. 지금은 이제 8점, 9점 숫자로 나오고. 예전에는 A-스타일. 맞아요. 이제 시험 기관에 따라 좀 다르겠네. A-스타를 받은 학생들 기준입니다. 보시면 8과목 이상. X축이 과목수예요. 과목수.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8, 90이 제일 많아요.
8, 9, 12. 왜냐면 영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8과목 정도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정도 하죠. 8개에서 12개 사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 90을 제일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위에 회색 부분하고 밑에 파란색 부분이 인터뷰를 초대받은 학생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인터뷰를 받았지만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고 회색 부분이 그 인터뷰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GCSE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GCSE에서 9개, 8개 이상에서 A스타를 받으셔야지만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하는 경우 IGCS 있는데 이거 인터내셔널 GCS가 1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5과목, 6과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도표에 보시면 6과목을 해도 돼요.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점점 낮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보통 그 동남아권에서 IGC에서 국제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년 과정이니까. 그러면 8과목 할 수 있어요. 8과목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만으로 해가지고 영국에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6과목 정도가 보통 하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하는 애들이 좀 1년짜리보다는. 그럼 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IGCS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막 MIP를 한다든지 미국 고등학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때는 어쨌든 내신 기준으로 A스타 쭉 8개 과목 정도가 맞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A스타는 GPA로 넣는다고 하면 미국식으로는 4.0 만점에 거의 4.0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교과목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스터디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취급 안 해요. 숫자로. 아카데믹 서브젝트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체육 뭐 이런 것들은 안 한다는 거. PE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저희도 이제 중3, 중2면 서울대, 연고대 다 결정 난다. 중3 아이들도 서울대 가는 애들은 이미 그때는 성적 이 정도 성적은 나오는 아이들이었든 도전한다 생각하는 그렇죠. 뭐 개체는 용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점수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언급된 거 A-레벨 분포예요. A-레벨은 보이시는 게 A-레벨이죠. 뭐 4과목, 5과목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3과목 정도만 하면 돼요. 3개만 하면 가능하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상위권 아이들은 4개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율로 따지면 4과목을 받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인터뷰를 초대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과목 수를 많이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뭐 5개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5개는 저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4과목을 하는 경우도 요즘 많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렇죠. 또 이제 보이시는 이 표가 분포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입학시험 TSA는 분포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까 3가지 것들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GCSE 성적, A-레벨 예상 성적, 그다음 입학시험. 여기 이제 PPE 과정은 TSA라는 입학 시험이거든요. Thinking Skill Assessment, 뭐 사고력 테스트, 뭐 이런 거. 사고력 약간 IQ 테스트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TSA는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런 건 안 나와요? 그건 저기 UCAT. 여기에 보면 추론 능력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그런 거고 이건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션 1하고 2로 크게 나누면 논리적 사고하고 평가를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세션은 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이제 토플이나 IELTS 라이팅보다는 훨씬 더 고난이. 그렇죠.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들의 평가 기준을 보면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 어휘. 적정한 어휘를 사용하는지 적정하게 표현하는지 제일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점수가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표에 60점대가 제일 높잖아요. 보시면 그다음에 60점에서 70점 사이.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들어가면 보편적인 거야. 옥스퍼드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기 아주 높은 점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보편적이다. 그래서 그 인터뷰까지 가려고 하면 70점대 이상. 70점 이상. 조금 더 보시면 저기 74점 화면에 보이는 거는 74점, 76점 정도 보면 인터뷰를 초대받은 학생의 숫자가 비율이 도표에서 보면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받아야지 거기에다 GCSE하고 A-레벨 성적 받아야지 좋아야지만이 나는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합격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PP 과정 2,000명 지원자 중에 700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차가 700몇 명에. 그러니까 A스타 다 받고 GCSE A스타를 8과목이나 9과목에 A스타를 받고 그다음에 TSA에서도 70점 이상대
74점 정도는 받아야지만이 높다. 보시면 79점도 받으니까 대부분 민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험이 중요한 거죠.